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오늘 막 길게 저 혼자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저는 현재 지금 이런 북한의 산업, 그리고, 경협, 지금 멈춰 있지만 남북 경협, 뭐 개발, 이런 쪽 위주로 연구를 하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느낀 것들, 그리고 연구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우리 새로운 신진 학자, 그리고 또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학부생분들, 대학원생분들이 좀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좀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회가 되면은 꼭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하면은 가요. 왜냐면 제가 여의도에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인턴분들 오시는 분 외에는 젊은 분들을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래서 항상 그 북한 관련된 특강이 있는 학교들은 많이 이대나 숙대도 많이 갔고, 경기대 이런 데도 항상 기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많이 만나 뵙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많이 이제 너무 내용을 많이 얘기하면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많이 이렇게 내용을 추려가지고 조금 재미있고 또 필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학부에서 제가 3, 4학년 때부터 이제 북한의 여성에 대한 수업을 학부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때 진로를 결정을 하고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연구교수를 하다가 이렇게 산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을 개발하고 금융을 전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이제 북한 중국하고 소련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9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도 노무현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북한 사업을 실제로 하는 부서도 그때 노무현 정권 때는 만들었고, 은행 안에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통일 준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정부랑 많이 하고, 지금은 저희가 정부 부처들하고 통일부라든지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북한 쪽 관련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 이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북한에도 여러 가지 원조라든지 해외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북한 또한 이제 해외에 많이 자금을 요청을 할 거잖아요.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하고 이러면서, 북한도 그런 변화가 오게 되면, 저희는 북한 자체적으로, 지금 북한의 돈줄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북한 안에. 그런 사람들 돈도 이제 활용을 좀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 돈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돈도 들어가서 북한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잘 좀 운영을 하는 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중간중간에 부패가 있어가지고 돈을 빼먹거나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는 북한의 그런 개발금융기관, 은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산업화하면서 우리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은행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해가지고 북한 또한 이제 개방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에서는 12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위받고 이쪽 분야로 일을 하면서 한 15년 이상을 좀 북한 통일 업무를 해왔어요. 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학부 때 한 제 정도 스펙이 그 나이가 되고 이쪽 업무를 했던 사람을 좀 제가 만났더라면 나는 과연 이 길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이 분야에 왔고, 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길로 만약에 좀 관심을 갖고 오신다면은 어떤 제 모습을 좀 보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 소개를 조금 드려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거, 제가 40대인데 여러분들은 20대가 많죠. 10대는 없겠죠? 그래서 2040에 되게 시각차를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일부에서 이제 우리가 제재 이후에 금강산 2008년도에 관광 막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 관광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VR로 해가지고 북한 관광 한번 가보자 그런 걸 해서 통일부가 제작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걸 엄청 많이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왜 북한을 뭐 VR로 체험을 하냐 돈을 왜 거기다가 쓰냐 세금 녹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20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통일에 대한 공감을 국가가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40대 같은 경우 좀 많이 그런 정도는 많이 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데 이게 뭐 20대가 한 60% 반대를 하면은 아니 그래도 줘야지 한민족인데 그럴 텐데 40대는 막 한 67% 정도 찬성하고 이런 되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민족 간의 거래,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간의 거래고 특수성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20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헌법 중심의 민주주의 가치 속에 태어났잖아요. 모든 게 다 공평하고 불평등하지 않고 그런 걸 교육을 계속 받아왔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북한만 따로 좀 특수하게 볼까? 왜 우리가 불공정하게 북한한테 거래를 해줬지? 이런 인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이런 여론의 차이도 있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뭐 맞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거나 하는 분이 있나요? 제가 그 출석부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연구원님하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이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매번 참여했다는 분도 있었는데 공대분인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영빈 학생 같아요. 오늘 왔나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거의 매번 9번 다 오신 분 있어요? 앞서서? 이 특강에? 없으세요? 아 그래서 거의 매번 오셨던 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현우 학생 맞죠? 처음이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 강의만 좀 딱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영빈 학생도 이 수업만 딱 듣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신 걸로 네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을 봤다면 이제는 사회 보편적인 관점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가운데 남북 간의 관계를 좀 새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최근에는 좀 저희가 많이 접하고 연구에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걸로 맞나요? 우리 저기 뒤에 모자 쓰신 학생 성함이 뭐예요? 진짜요? 너무 적으세요 여기 꼭 출석 확인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요즘에 있고 이제 남북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때 김여정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창에 와가지고 여기 뭐 미국 부통령도 앉아 있고 우리 대통령도 앉아 있고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도 앉아 있고 그런 장면들을 언뜻 보셨을 거예요. 18년도 1월에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여자 하키 팀이었나 해가지고 남북 단일 팀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야 정말 남북한 오랜만에 한 팀 만들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광경이냐 이러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댓글을 많이 보면 기사를 보면은 저 댓글 많이 보거든요. 댓글이 정말 여론이잖아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북한하고 합쳐가지고 한 팀 하면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갑자기 뭐 이것저것 다 전략도 바꾸고 이렇게 출전하기로 한 선수도 빠지고 북한 선수 들어왔고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되게 많아서 댓글에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남북한이 같이 하면 좋은 거지 그런 약간 생각을 갖고 있다가 새롭게 저는 좀 보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 20대들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공정한 거. 그래서 아니 남북한도 갑자기 정부에서 남북한 단일팀 만들려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꼭 공정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가 그렇게 느꼈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다른 얘기 있거나 동의하시거나 하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요즘 북한은이라는 것을 왜 넣었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냐면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하자. 그래서 북한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또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스스로 알게끔 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북한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대북 제재가 북한이 17년도 말부터 엄청 경제 부분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17년도. 그래서 18, 19, 20, 21, 22, 23 하니까 지금 6년, 7년 지났잖아요. 7년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 경제가 어려운데 그 제재를 받기 전에는 북한이 좀 이렇게 장마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있죠. 그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뭐 상설 시장도 있고, 비상설 시장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 시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급을 받는 국가라고 예전부터 알아왔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먹고 사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그 배급이 끊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팔고, 수입해서 또 팔고, 또 이제, 사고 팔고 돈을 주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장마당에 나가려면은 매대가 있거든요. 그 매대를 지금 하나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돈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사금융을 빌려가지고 매대를 차려서 이윤 남겨서 갚고, 요런 그런 경제 메커니즘이 북한에 생겨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장마당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주는 대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농산물이 나는 대로 먹고 사고 이런 거에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또 이렇게 장마당이 많아지게 됐다. 그런 변화가 좀 있어 왔고 이것이 이제 제재 때는 많이 수그러들었죠. 왜냐하면 제재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북한이 주요 수출 품목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무역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광물 같은 거 있잖아. 석탄 이런 거를 캐가지고 많이 갖다 팔고, 철광석 이런 거 많이 갖다 팔고, 또 뭐 수산물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제품, 그 로우 머티리얼들을 많이 갖다 팔았거든요. 중국 등에. 그래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북 제재가 걸리면서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못 사오게 된 거죠. 북한에서 필요한 물건들, 북한에서 안 나오는 물건들.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이게 고도화된 화학 산업이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북한이 제재 때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예, 공장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계속 시장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무리 못 살더라도 또 돈을 버는 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신자본가 계층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이 좋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장사도 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변화가 북한에 많이 오게 됐고요. 또 이제 아파트도 같은 거, 내가 사는 집도 원래는 나라에서 주는 데 가서 들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증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게 비공식이지만 그 집을 사고 팔게 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서 고급 아파트도 생겨나게 되고, 정부에서 또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는 이런 고급 아파트들을 져가지고
과학자, 뭐 체육인 이런 우대하는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으로 주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북한의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변화들이 북한에 있어 왔습니다. 지난 한 10년간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SDG에 대한 거 저는 SDG가 딱 머리에 들어온 게 BTS가 유엔에 가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발표했을 때예요. 혹시 살짝이라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BTS 멤버들이 뭐 SDG 1, 뭐 2 해가지고 막 발표하는 그런 PT 시간이 있었거든요, 유엔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SDG에 대한, 이게 SDG라고 하는데,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 그래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 이것을 이제는,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새롭진 않죠. 그래서 요 이제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원래 이게 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2000년에 들어와서 원래는 SDG가 아니고 MDG라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만들어 가지고 설파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밀레니엄이 되면 이 골을 지켜야지 했는데 막상 그 골이 안 지켜진 거죠. 이상적이니까 이 골이라는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유엔에서 그럼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 가자 그래서 바꾼 게 17개 목표예요. 그래서 빈곤 퇴치부터 시작해서 뭐 10번의 불평등 감소,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파트너십 이런데 북한도 이 SDG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SDG를 지키는 유엔 회원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SDG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는 SDG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의무적인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유엔 회원국이라면은 가능하면 보고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북한도 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이 17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지키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그 유엔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이제 유엔에서 말하는 목표고 북한이 유엔에서 말하는 17개 목표를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로 바꿔서 이렇게 NDG라고 National Development Goal이라고 바꿔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 각자의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가 여기 마지막에 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 북한이 다 발표를 한 걸 써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앞으로는 어떤 과제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목표를 좀 지킬게라는 그 약속한 것도 보고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북한이 상당히 우리의 생각보다는 세계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17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후변화 이슈가 지금은 되게 우리가 보면은 이 골 중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근데 그 기후변화 부분 13번을 보시면 북한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를 시켰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다. 이런 실적을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데이터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뭐, 16년도에 2.1명, 18년도에는 0.6명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는 거를 데이터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더 하게 나가겠다. 이런 과제들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들어가서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혹시 되시고 좀 관심이 있으면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북한이 어떻게 그 SDG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이런 글로벌 이슈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언론에서만 보면은 이제 핵이라든지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도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 안에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서 정부 안에 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태스크포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천천히 말을 했는데, 이제 북한의 오늘의 핵심은 이제 북한의 산업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산업은행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북한 산업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산업이라는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산업 그 표준 나눈 거 보시면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산업 구조거든요. 산업 구조인데 이제 산업 구조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업이 제일 위에 제일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업 쪽도, 농림업이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농업 국가예요. 아직까지 농업이 중시되는 국가라서 저희가 북한 경제를 보더라도 농업을 꼭 봅니다. 그래서 농업도 되게 중시하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 제조업이라든지, 그래서 이 산업을 어느 산업이 어떻게 이 산업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건설업도 되게 중요해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제재를 계속 지난 한 6년간 받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건설 산업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 북한의 시멘트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멘트 이제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아파트 건설하는 거,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 상당히 수준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북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업이 똑같아요, 북한하고. 해서 미용, 피부라든지 이런 목욕탕, 웰빙, 헬스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안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국하고 북한하고 그럼 산업구조 차이가 좀 뭐가 차이가 나나라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농업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의 그런 농림업 파트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산업을 차지하는 농림업이 한국은 예를 들어 이제 2%면은 3.8%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광공업이 이제 28%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탄광도 많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62% 서비스업이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그나마 17년도 제복제재 이후에 성장하고 있는 그 분야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서비스업 하나 들 수가 있고, 또 이제 건설업에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차근차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그 제조업을 구성하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나눠가지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기타는 정부가 아닌 기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이제 요거는 저희 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생산 능력을 남북한의 주요 산업별로 비교를 좀 했어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북한이 농업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화학비료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100이면은 화학비료는 북한 73.1 정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북한이 19.6, 한국이 100이면 북한 19.6, 그 정도 생산 능력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한국의 생산 능력과 유사한 거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한국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국이 100이면은 북한은 1.4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평화자동차가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평양 옆에 원산이 아니고 어디지? 평양 옆에 남포에 가까운 데다가 이제 평화자동차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거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부분 조립하는 거 있죠? 이게
문짝 조립해서 넣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북한이 자동차 산업은 수준이 그 정도로 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능력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기술 수준을 좀 비교한 건데, 한국과 대비해서 여기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예, 북한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국의 뭐 2000년대 후반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좀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같은 거는 한국의 70년대 초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도 70년대 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산업별로 격차가, 기술의 격차가 되게 높다. 왜냐하면 이게 좀 빠르게 적은 투입에 빠른 효과가 나는 것들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발전을 시켰고, 반면에 이제 좀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간 비용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기간 산업 같은 경우 북한이 발전시키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빠른 효과가 나는,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건설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애민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표현할 수가 있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산업의 발전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 좀 그래도 그나마 활발한 산업군 같은 경우가 이제 관광, 뭐 유통, 건설, IT, 소프트웨어, 식료, 먹는 거, 이런 건재, 이런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북한 산업 변화를 가지고 왔을 때 한 6개 정도 뽑아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한 학기 대학원 강의가 북한 산업만 보더라도 한 학기 대학원 강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방대해요. 저희가 발간한 책도 한 이 정도 두께거든요. 3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나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제가 본 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체육산업인데요. 이 체육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 지난주에 써서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체육이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요번에 항저우에서 그 올림픽 했잖아요, 겨울.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9월 말 10월? 이때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때 북한이 몇 위 했는지, 혹시 보신 분? 우리나라는 한 3위 했나요? 그쵸. 근데 북한이요, 10위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이 꽉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나왔었어요. 그게 한 3년 넘었었거든요. 그럼 북한이 거의 해외대회 출전한 게 한 4, 5년 만이에요. 근데 딴 하고 나타났는데, 그 코로나 전에 나왔던 아시안게임 10위였거든요. 요번에 10위가 된 거예요. 금메달도 19개 타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19개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북한이 한 번도 그런 국제대회나 세계대회에 지난 한 4, 5년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메달 개수, 금메달 개수가 똑같고 과거하고 어떻게 10위를 그대로 유지했지? 저는 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체육에 대한 김정은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 초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드맨이 있죠. 그 미국 농구 선수. 로드맨이 북한에 초대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저희가 로드맨을 통해서 김정은 딸이 있고 이런 걸 그때 알아냈거든요. 막 로드맨하고 이설주 여사하고 막 얘기하면서 뭐 딸이 있고 예쁘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김정은의 따님. 그쵸. 예, 그분에 대한 존재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로드맨 초대할 만큼.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체육 쪽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저희 같은 거 산업 쪽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런 평양을 중심으로 있긴 하지만 체육인 상점이라는 게 여기 그림에 있는데, 이 상점 안에 이제 판매 물품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안에 1, 2층 달인데, 뭐가 있냐면, 온갖 스포츠 제품들은 다 있는 거예요. 기자재, 유니폼, 종목별로 옷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옷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민들이 사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한 몇 년 전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됐다는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아시안 게임에 나온 북한 선수들을 보시면 그 유니폼을 다 똑같이 입고 있는데 다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도 계속 봤는데 이거 제품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스포츠 그 용품 중에 비싼 거랑 똑같은 레벨로 제가 봤을 때는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북한 선수들 축구하고 할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유니폼이 쨍다라든가 그런 거 많이 못 봤죠. 그 북한 축구가 되게 유명한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러한 체육 제품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체육 제품 용품만 판매하는 상점이 생겼다는 게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매니아들도 북한 안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스포츠가 그 스포츠인들만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스포츠 음료라든지 스포츠 먹는 거, 스포츠인들 먹는 영양 개선 제품이라든지 활력소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자이저 이런 거 위주로만 만드는 공장들이 주로 북한에 있었는데, 그래서 체육인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그 국가대표가 되고 하면은 이런 것들 다 무상으로 다 받는 시스템인데, 이제 이런 공장 제품들 너무 좋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컵이라는 공장이 되게 유명한데, 평양에 그 금컵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정말 한 5, 6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될 정도로 제품도 되게 다양하고 그 제품의 종류도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음료 같은 것만 하더라도 활성한 비타민 음료부터 시작해서 체육할 때 먹을 수 있는 음료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체육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식음료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됐고 유명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안에 자체 그런 체육복 브랜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대성산이라는 거예요. 대성산. 그래서 이 대성산 제품 그 브랜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북한이 국제 상표로 세계 지식재산기구 위포에다가 등록 신청을 할 정도예요. 그 대성산이라는 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산업은 체육 산업을 좀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 산업인데, 이제 그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북한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관광 산업 준비만 되어 있지 제재 기간 동안에 못 갔어요. 북한이 국경을 20년 1월 이후부터 폐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북한에. 그래서 그 관광 산업 인프라만 구축이 되어 있고, 아직은 그 관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이런 관광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북한이 전 지역을 관광지대화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관광개발구도 개발을 해서 지정을 해서 지역별로 개발시키도록도 많이 지시를 중앙에서 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산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고향인데 여기에 해양관광지구 뭐 이런 것도 만들어놨고 이제 갈마공항 신청사도 만들어놨고 해가지고 이런 관광이 열리게 되면은 맞이할 준비를 많이 북한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해놨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찾아본 책인데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란 책이에요. 그래서 신북녘 8경 해가지고 북한에서 요렇게 꼭 가봐야 될 8개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제재 해제되고 그 여행이 가능해지면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가보시면 레어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북한 연구했거나 북한에서 사업했던 분들 만나면은 무용담으로 개성공단 몇 번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강산 몇 번 가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기회가 열리면 반드시 가보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식품 산업 얘기했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쌀뿐만이 아니고 밀가루 제품도 많이 이제 먹게 되면서 이게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쌀도 많이 안 먹어요.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밀가루, 뭐 과자라든지 빵 이런 것들도 많이 찾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평양 밀가루 종합 가공 공장에서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뭐 한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되고 있는 종류가 계속 바꾸고, 그리고 잘 나가는 거는 계속 파고 못 나가는 거는 없애고 뭐 그렇게 하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가볼 수는 없으니까 그 이런 구글 맵이라든지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공장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위치 확인하는 부분 요거 그림 하나 가져왔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은 공장이 더 구역이 커진다라던가 뭐 자동차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고 이제 이거 음료 산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뭐 이게 단물이 북한에서는 우린 주스, 그죠? 근데 북한은 단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도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품질을 되게 중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는 북한에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나온 그런 음식을 먹으면 돌이 씹히고 이빨이 갈리고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국의 선양 지점이라든지 해외 지점에서 이렇게 가끔 북한 과자 사가지고 저희 부서에 보내주면 먹어보면 꽤 먹을만 해요. 밀크, 저는 최근에 먹었던 거는 밀크 사탕 이런 것들 북한에서 만든 건데, 아주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이 북한이 뭐 18년도부터 식료품 위생법을 개정을 하고 위생 안정성 검사를 강화를 해서 이제 이 식품을 관리하는 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국이 수시로 이제 공장에 내려와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품질 체크를 하고, 근데 품질이 떨어지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 기술 준수를 하고 있다, 북한이. 그게 18년도 이후부터 변화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품질 감독법을 개정을 해서 그 감독하는 것을 더 강화했어요, 품질을.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품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북한이 원래는 이런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서 이런 뭐 생산품들 홍보도 하고 어느 공장 어느 브랜드의 제품 홍보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지 북한 신문을 보면은 홍보 광고가 뜹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이 변화가 된 것들을 저도 확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북한은 전시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종합식료공장 제품 전시회, 뭐 어린이 식료품 전시회 해가지고 공장별로 새로 만든 제품들 그런 거 출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전시회에 온 주민들한테 맛보게 하고, 반응 좋은 거는 계속 더 만들고 반응 안 좋은 건 고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소비자 중심의 그러한 북한이 생산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수 같은 경우도 북한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샘물 공장이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냥 솜을 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고, 이제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금융 쪽에서도 좀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돈 쥐고 다니지 않고 이 백화점에 가서는 백화점 전자결제 카드를 사용하고, 예, 또 나래카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손에 이제 동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들도 있고, 또 이제 IT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AI 제품도 대리점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뭐 홍채, 뭐 인식, 정맥 식별 기술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이제 그 돈 주고서는 앱 까는 거, 다양한 앱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가가지고 깔 수 있고,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크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들을 제가 IT 그리고 서비스, 생수, 식료품 그리고 관광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체육 쪽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 좀 잘 되고 있는 산업들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 그런 진로 혹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적어와 봤는데요. 이제 북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도 있고 정부 부처별로 이게 북한 업무가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오면은 없는 부서도 하나 북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만 없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꾸준히 가지고 북한 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도 많아요. 기재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은 통일부라든지 뭐 이런 데는 북한 업무는 꾸준히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부 공무원들 보시면은 이게 약간 사명도 있고 그런 생각 가지고 통일부 지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북한 업무 담당하는 부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좀 시기별로 커지고 작아지고 차이도 있지만 지자체에도 서울시에도 있고요. 경기도에 있고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충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북한 담당 뭐 대북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통일연구원에 비롯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뭐 농촌경제연구원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연구원 이런 곳들에서 북한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국회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또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래전략사업실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북한 업무를 따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따로 갖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연구실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캠코 같은 경우도 있고 북한 쪽 다 있고 뭐 3대 국책은행은 다 갖고 있어요.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 어떤 데는 뭐 북한 동부가 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 남북 그 협력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부에서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남북 경영 본부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업무에 되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공고를 보시면은 북한 전담 그런 인력들을 뽑기도 해요. 매번 뽑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은행권이라든지 기관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항상 채용하는 사이트를 좀 보면은 가끔 필요할 때 이렇게 북한 쪽도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내가 경영도 전공했고 북한도 좀 했고 법학도 가능하고 경제도 가능하고 공대 쪽도 뽑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술이 많이 중요하시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공대 쪽도 뽑습니다. 그래서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 뽑아요. 산업 기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하려면은 이제 신규 대출을 하는데 그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뭐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공대 쪽도 뽑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서도 북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 업무가 좀 활성화되면 더 커지겠지만 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마닐라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북한 쪽 동아시아국에서 북한 업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취업할 수 있거나 관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최신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어저께 개최됐는데 제가 다녀왔거든요. 북한 DB 포럼이라는 곳 다녀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한 연구가 저희가 북한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공식적인 통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북한 연구자 북한 쪽으로 석박사를 가겠다 그러면 특히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분야에서 논문 3개 나오면 여기서 1개 나오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북한 쪽은 되게 자료 자체가 되게 빈약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 연구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발간한 노동신문이라든지
뭐 조선신보라든지 조청년에서 하는 조선신보, 뭐 통일신문, 뭐 아니면은 뭐 북한에서 발간한 전문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북한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탈북자 인터뷰를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살았을 때 어땠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경험했어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만들어가 통계를 돌려서 이게 뭐 저희가 연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집단 그룹을 만들어서 탈북자분들 만들어가지고 공통된 질문을 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거 추출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많거든요. 그리고 연구자 주관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은 대안 데이터를 좀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 북한하고 무역을 주로 하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북한과의 무역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가 미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북중 간에는 무역 거래가 어떻게 무슨 품목으로 얼마나 되고 있고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거나 이런 거를 추정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보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요 최근에는 이제 그 위성이 많이 발달됐어가지고 북한이 밤에 어느 지역이 많이 밝고 어두운가, 조도 같은 거를 봐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조금 저희가 감안은 해야 되지만 어느 지역이 어디가 많이 밝아 이러면은 여기 공장 많이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에 대한 추정도 좀 하게 되고, 그런 저희가 어려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는 많이 시작을 했는데 그 상업 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는 무료잖아요. 근데 정말 세밀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위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위성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추위 변화 같은 거를 보면서 뭐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뭐 이런 관련된 개발을 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뭐 갱이 몇 개가 더 생겼다라든지 뭐 자동차가 많이 왔다 갔다 여기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추정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안을 만들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엄밀성이나 특히 이제 저희가 북한의 물가 같은 것도 많이 경제 쪽에서 관심 많잖아요. 가격, 북한의 뭐 제가 주식이 쌀이니까 쌀 가격이 얼마나 돼, 뭐 주요 상품들 얼마나 가격이 지금 차이가 나나, 다른 여러 지역별로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은 북한에서 발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은행 가서 들어가서 보면 되지만,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좀 추정을 하냐 하면은 한 4-5개 정도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 언론 데일리 NK 같은 신문사도 있고, 아니면 NK 투자개발 같은 이렇게 돈을 주고 저희가 사가지고 그 가격을 그쪽에서 만든 가격들을 사서 저희가 그 추이를 그냥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똑같은 그런 질문이나 똑같은 그런 기준 없이 조사하는 기관별로 좀 다르게 발표가 되는 것도 있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추이 정도만 보지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엄밀성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그런 한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북한의 그 DB를 좀 구축을 해서 이 DB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해보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한 2년 전부터는 좀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 DB를 현재는 이러한 통일연구원이 북한 쪽 연구기관 중에서는 제일 큰 기관인데, 통일연구원이나 뭐 산업연구원 이런 곳에서 이제 각자 연구자들이 봤을 때 좀 필요한 DB들을 구축을 하는 작업들을 지금 좀 해왔습니다. 한 2-3년간. 그렇게 해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한 기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DB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DB들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얘기했고, 근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게 북한 연구자들끼리만 DB를 만들다 보니까 기술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필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의 신진 그런 학자라든지 학부생분들도 좀 이런 북한 DB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과 그런 고견을 좀 주시면 요거를 좀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해외에서는 좀 이런 DB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통계를 말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미국이잖아요. 항상 통계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북한도 갔었고 남한도 와서 조사를 많이 해가요. 그래서 그런 코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런 북한 DB 구축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 많이 했었고, 또 융합 연구도 저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파이썬이라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과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코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고, 또 이제 신진 여러분들 같은 신진 이런 새로 북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지 데이터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품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려면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든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북한 책만 막 보고 분석했다면 지금은 물론 그것도 하지만 좀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북한 연구도 좀 맞춰가자,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한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좀 받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